구주차 강의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시험 기간 때문에 미참석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구주차 강의 한번 간략하게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10주차도 아마 이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API 통신 뭐 Create Async Sync 뭐 이런 거 연결하셔가지고 10주차를 아마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 구주차를 제대로 못 하셨거나 제가 스터디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미참석하신 분들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급하게 작업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누가 봐도 음반 판매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음반 판매하는 사이트고 지금 이 구성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여기에 수량이 이제 1이 아니라 뭐 2, 3, 4, 5, 6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증가하고 또 이 부분도 그러면은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도 같이 가격도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만약에 이게 6이었으면은 내린 숫자만큼 5, 4, 3, 2, 1 하고 만약에 이게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이 된다면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0이 되면은 이 쇼핑 카트 안에서 얘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당연히 똑같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기 부분 장바구니 부분도 계속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5주차가 아니죠. 저희가 9주차 노션에 아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영상이나 이런 거 제가 UMC 워크북 상으로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한 기능은 그쪽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장바구니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모달이 하나 뜨게 되면서 그 모달에서 장바구니를 비우시겠습니까? OK를 하면은 이 장바구니가 한 방에 다 지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금액은 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0이 되는 이런 간략한 그냥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면은 굳이 전적 상태 관리를 쓰지 않아도 물론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들을 여기서도 쓰고 뭐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위치 이전에 제가 한번 리덕스 툴킷을 그 세션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 공통의 음반 관련 뭐 금액이나 뭐 음반 정보나 뭐 그런 상태들을 이 각각의 넷바도 공유하고요. 카트 컨테이너도 당연히 공유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후터. 후터는 이 부분이니까 후터는 공유하지 않겠네요. 카트 컨테이너에서도 공유하겠고 내부 바에서도 공유를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덕스 툴킷이란 거를 사용할 거고 물론 리덕스 툴킷이 아니어도 뭐 주스탕 이런 거죠. npm 트렌즈 뭐 이런 거 치시면은 저희가 이제 리덕스 툴킷을 이번에는 사용을 하실 건데 사실은 리덕스 툴킷 말고도 이런 식으로 주스탕 뭐 아니면 리코일 뭐 조타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쓸 거는 제일 인기 없는 리덕스 툴킷이긴 한데 어쨌든 주스탕이나 리코일이나 조타이나 그게 없을 때는 당연히 리덕스 툴킷이라든지 리덕스 툴킷 이전에는 리덕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서 리덕스 툴킷이 리덕스의 어떤 불변성을 유지시켜주는 뭐 물론 리덕스도 이머 라이브러리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불변성을 조금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으나 리덕스 툴킷 자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유지시켜주고 실제로 리덕스 공식 문서에서도 리덕스 툴킷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리덕스 툴킷은 당연히 안 써보셨으면 한번 써보시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리덕스 툴킷보다는 지금 더 인기 있는 이런 주스탕, 뭐 조타이 이렇게 지금 리코일이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이 다 주스탕을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주스탕 라이브러리 사용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는 경험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다들 데모데이 참여하시고 데모데이 정도 프로젝트면은 조금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즈 스테이트로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뭐 주스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뭐 텐스택 쿼리 이런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잘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처음에는 러닝 커브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스탕이 리덕스 툴킷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주스탕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리덕스 툴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여기 공식 문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공식 문서 들어가시면 Get Started 여기 부분에 가시면요. 일단은 리덕스 툴킷을 당연히 설치하려면은 Getting Started 이 아랫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덕스 툴킷 깔아주시고요. 깔고 이거를 깔아 주셔도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리액트 리덕스 이렇게 한 칸 띄고 리액트 리덕스 이렇게 리덕스 툴킷이랑 붙였으면은 한 방에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전에 레퍼런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SS로 저는 그냥 글로벌한 스타일링으로 일단은 다 적용을 해 놓은 점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CSS 글로벌하게 이렇게 CSS를 적용해서 클래스 네임으로 적용하셔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조금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익숙해질 겸 제가 아마 워커북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라고 하셨으니까 꼭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진행해 주세요. 참고로 CSS 코드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리덕스 툴킷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그 UI 최대한 비슷하게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덕스 툴킷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리덕스 툴킷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Features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현재 두 가지 상태를 만들 거예요. 어떤 상태죠? 일단은 제가 이번에 UMC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찬민이한테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전역 상태를 왜 이렇게 상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크게 관리하냐? 물론 한 공통의 관심사에 되게 상태가 많았으면은 분리하지 않고 묶어도 오히려 그게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장바구니에 관련된 상태들이 있겠죠.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금액, 뭐 수량, 아니면은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트 아이템즈 내용들 이 부분을 관리하는 카트 슬라이스 하나랑요.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모달 같은 게 뜨죠. 모달을 열고 닫는 모달 슬라이스 부분 이렇게 두 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크기를 키우고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피처스 폴더에 저희는 아까 두 개의 상태를 만든다고 했죠. 하나는 카트 그리고 하나는 모달 이렇게 두 개의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트에 카트 슬라이스.js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름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슬라이스라는 걸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는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가 import create 슬라이스를 하면요. 자, 여기 아까 설치한 패키지 리덕스 툴킷에서 조금 더 쉽게 슬라이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초기 상태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초기 상태는 저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 같으면은 여기 수량들이 일단은 몇 개인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량에 관한 상태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금액, 이 금액에 관한 상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결국에는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얘네 수량이 증가할 때마다 수량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곱해져서 각각의 모든 음반들을 이 금액과 수량을 더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총합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을 전역적으로 상태를 관리하는 이런 카트 아이템들에 관한, 그러니까 뭐 음반들이죠. 이거에 관한 상태,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크게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트 아이템즈라는 게 하나 있겠죠. 얘는 우리가 사전에 목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카트 아이템즈를 한번 써볼게요. 카트 아이템즈는 여기 이렇게 제가 콘스턴스 폴더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9주차 워크북에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트 아이템즈 지금 임포트를 못 해오니까 한번 그냥 수기로 적어서 한번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카트 아이템즈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카트 아이템즈가 불러와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마운트, 자 초기 전체 수량은 0이죠. 그리고 토탈도 0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슬라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카트 슬라이스고 크리에이트 슬라이스 아까 임포트한 거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름은 저희가 카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상태는 initial state, 얘를 이렇게 여기 초기 상태로 슬라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엮어줄 건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이죠. 여기 키와 밸류 값이 같으면은 이 부분을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듀서들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리듀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일단은 뭔가 음반들 수량이 증가하죠. 각각의 음반들이 그거에 관한 상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증가, 뭐 1번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뭐 투두, 네 투두 1번 증가, 투두 증가하는 액션, 그리고 투두 감소하는 액션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0이 되면은 이 아이템이 음반에서 빠질 수 있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투두 뭐 아이템 제거 뭐 이런 거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투두 아이템 제거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드리죠? 여기서 이게 뭔가 제가 이 장바구니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제거되게 이 카트를 전체 비워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제거, 뭐 클리어에 조금 더 의미가 가깝죠. 그리고 전체 금액들을 한번 계산하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는 여기에 각각의 어마운트랑 금액들이 있어요. 어마운트 금액들하고 이제 이런 수량들이 있어요. 금액하고 수량들을, 그러니까 아이템 각각의 수량들을 곱해가지고 하고 그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다 출력하고 싶은 총 금액이 나오겠죠. 토탈. 이 부분도 계산을 해주는 calculate total, 그러니까 토탈을 계산 대신 모든 아이템의,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을 하면 되죠. 각각의 아이템과 수량을 곱해서 모두 더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하고 수량을 모두 더해서
엑셀이라 하면은 뭐 썸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5개의 상태를 만들어 보고, 만약에 좀 필요하다면 다른 상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카트 슬라이스를 디폴트 해줄게요. 카트 슬라이스에 리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익스포트 해준 거를 어디서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처스 안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저희가 여기다 한번 스토어, 그러니까 중앙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스토어에다 우리가 한번 얘를 store.j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만들어 주기만 했지 얘를 어딘가에 이제 또 연결을 해줘야 해요. 이 슬라이스들을 중앙 저장소에 연결을 하고, 그 중앙 저장소에서 우리가 그 각각에 있는 상태들을 빼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configure store 라는 게 리덕스 툴킷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export const store 중앙 저장소를 하나 구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리듀서 카트 리듀서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카트 리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래서 import 카트 리듀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빼올 거고, 우리가 그거를 빼오는 곳은 피처스 폴더 안에 카트의 카트 슬라이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카트 리듀서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이런 상태들을 갖고 올 텐데, 이 카트라는 네임으로 접근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 앱에 전체적인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당연히 동작을 안 하죠. 뭐 기능들을 연결해 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 카트 슬라이스를 보면요, 이제 앞으로 카트 아이템즈를 여기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를 통해서 받아온 카트 아이템즈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성한 이 카트 컨테이너를 보시면요, 이 카트 아이템즈를 요 중앙 저장소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이 콘스턴스 폴더에서, 이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애가 아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경우, 물론 앞에 화면에서는 당연히 카트 아이템즈는 같은 구조 키 밸류 값, 같은 객체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추가하기 기능이라든지 감소하기 기능이라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 상태에 접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뭐 증가가 되고 뭐 전체 계산하고 할 텐데, 만약에 얘를 여기서 카트 슬라이스에서 받아오는 아이템즈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받아오는 아이템즈라면은 당연히 그런 동작들이 수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카트 아이템즈를 목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앙 저장소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const state는 use selector 라는 거를 리액트 리덕스에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포트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직접 쳐볼게요. use selector 이렇게 하시고, 리액트 리덕스의 디스트가 아니라 그냥 리액트 리덕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se selector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당연히 처음에는 여기 안에 뭐가 든지 몰라요. 대신 우리는 여기서 스토어라는 거를 하나 받아서 스토어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항상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얘를 그냥 실행시켜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크롬 창을 한번 키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는데, 지금 could not find the React Redux context value, 그러니까 React Redux context value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ensure the component is wrapped in a provider, 그러니까 얘를 뭔가 감싸줘야 하는 프로바이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덕스 툴킷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리덕스 툴킷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전에 한번 컨텍스트 API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이런 중앙 저장소가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여기가 app.jsx고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우리는 스토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앙 저장소 스토어. 그냥 STO만 적을게요. 그럼 얘를 이제 여기서 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컴포넌트에서 이런 식으로 꺼내와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얘의 정보를 그냥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곳에 나 스토어 쓸게 하고 우산 같은 거를 연결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가장 우리 앱의 최상단 이 app.jsx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index.jsx에서 불러오고, 여기 내용은 저는 바이트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바이트 사용하기 전에 리액트, 그냥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따라치지 마시고 바이트에서 주신 그대로 사용하시고, 따라치실 부분은 딱 이 부분 하나입니다. 임포트 스토어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중앙 저장소예요. 얘를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포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이제 리액트 리덕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앱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더,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 안에 이제 중앙 저장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제 모든 앱에서 저장소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을 켜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화면이 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트 컨테이너에서 콘솔 로그를 찍어 놨기 때문에 이제 스토어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스토어 안에는 오브젝트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우리가 카트라는 이름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카트라는 이름을 여기서 작업을 한 거예요. 카트라는 이름. 그래서 이 네임이 여기 카트로 들어오고, 여기 안에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정의했죠? 가만 보시면은 카트 슬라이스에 가시면은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에 우리가 한 부분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유즈 셀렉터, 내가 고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번 쉽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접근할 부분은 스토어의 어느 부분이죠? 카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토어 점 카트를 하시면요, 여기 스테이트에 뭐가 담기겠어요? 당연히 요 카트 아이템즈 어마운트 토탈 이 부분이 담기겠죠. 이거는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다 카트 아이템즈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불러오는 게 아니죠. 이제 스테이트 닷 카트 아이템즈를 통해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지만, 매번 스테이트 닷 스테이트 닷 스테이트 닷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스트럭처링,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스테이트 안에 카트 아이템즈 어마운트 토탈이 있죠. 이 부분을 어마운트 카트 아이템즈 그리고 토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스테이트를 못 읽죠. 왜냐면 우리가 구조 분해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게 보일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총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아니겠죠. 이제 얘는 지금 임의로 숫자로 적어 놓은 거고, 앞으로 얘네들은 얘네가 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지겠죠. 그럼 얘는 7777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총 가격이니까 얘는 토탈 원이 되겠죠. 지금은 아마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장바구니 초기화 버튼은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마운트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마운트는 사용하는 곳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거해 주시고 쓰는 것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카트 아이템즈를 이제 카트 아이템에 전달을 하면은 이제 여기다 무슨 작업을 해주면 될까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액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액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액션 같은 정의는 여기 이제 리듀서에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증가 액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increase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다르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래서 여기에 state라는 거를 하나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액션이란 것도 이렇게 리덕스 툴킷에 쓰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한번 콘솔 로그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 액션들을 만약에 정의를 하시게 되면요, 이 액션들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액션들을 use dispatch라는 React Redux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얘를 increase라는 액션을 실행하게 해주는데,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export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export increase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export default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얘는 그냥 export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 cut 슬라이스에 액션 쓰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export 이건 디폴트가 아니죠. 앞으로 increase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export const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들을 한번 expor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카트 아이템즈에서 지금 증가시키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리덕스 툴킷에서는 파라미터로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제공해준다 했는데 얘네가 지금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한번 일단 증가를 사용하는 곳은 카트 아이템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const dispatch는 use dispatch라는 React Redux에서 제공해주는 걸 임포트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dispatch를 통해 액션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dispatch를 사용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든 액션 이름은 increase였어요. 그래서 이 increase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chevron up 그러니까 증가하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증가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제 뭐가 뜰 겁니다. 네. 그냥 increase를 하면요, 얘가 지금 호출이 되지 않아요.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increase를 그냥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닌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 해요. 그런 에러였습니다. increase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입은 cart increase고 안에 payload는 undefined다 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네요. 보면은 한번 우리 이 increase 안에 뭔가 값 같은 걸 넣어볼까요? 1, 2, 3 뭐 이런 걸 넣었다. 여기 증가를 하면은 자 payload 안에 이제 1, 2, 3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가 증가했냐 안 했냐를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 아이템들은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들을 앞으로 디스패치 할 때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너무 많으니까 클리어 한번 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페이로드에 아이디가 담기는 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이로드에 네, 여기 보시면 페이로드에 이런 아이디 있죠. 우리가 밴쿠버를 클릭했으니까 이 밴쿠버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디를 갖고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음반을 이 전체 이니셜 스테이트 안에 카트 슬라이스 안에 그 배열 이 카트 아이템즈에 이 아이디 받은 이 액션.페이로드로 받은 그 아이디를 통해서 내가 수량을 증가시킬 음반을 찾은 후 걔를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액션.페이로드의 아이디가 담긴 거를 볼 수 있었죠. 그쵸? 새로 고침할게요. 액션.페이로드에 이렇게 아이디가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이디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 여기도 구조분해 할당을 한번 해줄게요. 페이로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분해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증가시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가를 시키려면은 전체 아이템즈에서 그 아이템들을 한번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페이로드에 이제 뭐가 담겼는지 그 상품에 내가 클릭한 상품의 아이디가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이템 아이디는 페이로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있는 state.cart items 하면은 얘에 접근이 돼요. 이 부분 뭐 만약에 안 믿기신다면은 콘솔 로그 아이템 아이디하고 state. 여기 이렇게 state.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읽히죠. 그러니까 어마운트 카트 아이템즈 토탈이 있는데 이게 이거라는 거는 사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 주시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밴쿠버를 눌렀다, 그럼 밴쿠버에 해당하는 아이디랑 이 프록시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얘에 관한 전체 배열들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아이템들을 누를 때마다 다른 아이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른 그 아이템 아이디를 갖고 그 내가 밴쿠버를 눌렀으면 밴쿠버를 찾아볼게요. state.cart items 안에 find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이 카트 아이템에 뭐가 찍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클릭했다면 지금 이 모든 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카트 아이템 얘네들이 다 나와버리죠. find 메소드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카트 아이템에도 여기 보시면은 카트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 배열이니까 카트 아이템에도 얘에 대한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트 아이템 .id를 하시면은 당연히 얘를 클릭하면은 전체의 아이디들이 나오겠죠. 여기 10개인가요? 12개에 대한 아이디. 그래서 4, 8, 12, 총 12개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카트 아이템 아이디랑 이렇게 아이템 아이디를 하시면은 내가 고른 놈만 이제 나오겠죠. true로. 여기 는으로 비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콘솔 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찾고 궁금하시면 find 메소드를 찾아보셔야 해요. 콘솔 로그 아이템을 한번 하시면요, 제가 고른 아이템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고른 아이템만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내가 고른 아이템을 찾았고 아이템 안에 보시면은 아이템 점만 찍어도 이렇게 다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카트 아이템에 이렇게 6가지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점 개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내가 클릭한 음반의 아이디를 갖고 옴, 그리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전체 음반 중에 내가 클릭한 아이디랑 비교해서 같은 음반을 찾아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클릭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찾았으니 걔의 수량을 증가시켜줘. 이 말이 뭐냐, 얘를 눌렀는데 얘도 증가되고 얘도 증가되고 얘도 증가되고 얘도 증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ind를 통해 이 하나의 음반을 찾은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item.id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increase 함수를 사용한 이유예요. 그래서 얘를 증가시키면 사실 2로 증가됐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게요. 증가를 하고 지금 이 amount가 여기 prob으로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카트 슬라이스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amount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면은 이 amount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하고 뒤에 그냥 한 방에 해서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decrease 한번 해주시고요. decrease도 사실은 똑같죠. 뭐 일단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부분은 이제 되게 쉬워요. decrease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일단 콤마 해서 decrease 하시고 음반 찾아지고 얘는 개수를 감소시켜줌 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는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작업은 계속해서 한번 증가를 해보려면 이제 아이템 제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이템 제거는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아이템이 0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상품에서 빼어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감소시키는 거는 매우 간단해요. 감소는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제 제거하는 부분은 보통 뭔가를 제거할 때 필터 함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state 뭐 payload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이제 똑같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payload에 뭔가 id 같은 게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const item id는 당연히 payload고요. 그리고 state.cat items는 state.cat items의 필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아이템이랑 그 아이템들의 이제 아이디가 있을 거죠. 전체 배열의 아이디랑 이 아이템 아이디랑 다른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1, 2, 3 이런 배열이 있는데 제가 1하고 1 빼고 나머지를 필터링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이 아닌 애들만 이렇게 필터해서 보여주면은 2, 3이 보여지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마지막에 해보고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매우 쉽죠. 모든 아이템 제거는 모든 아이템 제거라는 거는 그냥 이 카트 아이템즈를 그냥 빈 배열로 만들어주면 돼요. 당연히 카트 아이템즈를 그냥 빈 배열로 만들어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당연히 이 카트 아이템즈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얘네들 그냥 이런 식으로 싹 다 날려버리고 이 상태면은 사실 빈 배열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클리어 아이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클리어 카트라고 할까요? 클리어 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트 받아 오셔가지고 스테이트 닷 카트 아이템즈는 빈배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카트 슬라이스고 얘를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카트 아이템에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디스패치 디크리즈 하고 id 해야 하는데 지금 디크리즈를 못 찾아오는 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다 함수만 정의했고 액션만 정의했고 뭐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인풋 해주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임포트 다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디크리즈도 한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디크리즈 한번 해주고 카트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카트 아이템즈 토탈 어마운트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 이렇게 넘겨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후터 부분 필요 없죠. 모달은 이따 모달 컨테이너 연결하면 될 것 같고 모달 버튼도 이따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모달 버튼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겠네요. 모달 버튼에서 제가 아까 모달이 딱 뜨면은 장바구니에서 이 제품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누르면 당연히 빠지겠죠. 얘를 누르면. 그래서 얘를 누르면 빠질 수 있게 이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 버튼에서도 클릭이 되면은 디스패치 클리어 카트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는 우리가 임포트 해와야죠. 디스패치, 유즈 디스패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바구니만 비울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모달도 꺼지는 상태를 그러니까 뭐 컨스트 뭐 클로즈 모달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디스패치 클로즈 모달 해가지고 해주리면 되겠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얘는 그냥 모달만 꺼지면 되니까 이렇게 모달 상태를 추후에 만들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넷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수량을 여기 보면은 지금 12라는 수량을 그냥 제가 임의의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const 뭐 유즈 셀렉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state.cat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서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쳐봅시다. 네임이라고 하나 하고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네임을 한번 친 다음에 저 네임 안에 카트 아이템즈랑 어마운트랑 토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어마운트겠죠. 그래서 state.amount니까 이렇게 어마운트만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어마운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어마운트를 연결을 한번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게 지금 넷바 연결했고 토탈은 지금 나중에 다룰 부분이고 카트 컨테이너 이렇게 연결을 했고 네, 이 초기화 부분도 아까 디스패치에 const 디스패치는 use 디스패치 당연히 초기화가 되면은 여기 디스패치 함수도 클리어 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카트가 초기화가 되겠죠. 이 부분 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카트 컨테이너 부분에서 토탈 어마운트 총 가격은 토탈 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마운트 부분도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아마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 연결이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고 아까 수량이 증가 안 된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수량이 왜 증가가 안 되는지 지금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저도 헷갈렸는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시면은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수량을 증가시키면은 사실은 여기도 지금 이제 제가 연결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늘어나야 하고 다른 부분도 늘어나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어나요. 이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왜일까? 도대체 안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신나서 코딩하는 바람에 이게 아이디가 증가하면 안 되죠. 아이디는 증가하면 안 됩니다. 어마운트가 증가해야죠. 엄연히 따지자면.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별 수량들이 잘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이 토탈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렇게 다 증가를 시켰고요. 네, 이렇게 증가도 되고 감소도 이제 잘 되는 거 확인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장바구니에서 빠이 그죠? 빠져야겠죠. 장바구니에서 이 부분이 빠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remove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이 빠지는 부분을 이미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우리 한번 카트 아이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카트 아이템 쪽을 가보면은 이해 말고 이쪽을 가보시면은 자 여기서 약간의 분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소는 돼요. 감소는 되는데 언제까지 감소가 되냐 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설명할 때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마운트가 1이면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 어마운트가 1이 아니라면요. 감소시켜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5, 4, 8, 9, 10, 11 이렇게 되고 2 되고 1 되고 여기까지는 감소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이 됐을 때 1이 아니다. 0이 됐을 때 이제 얘가 빠져야겠죠. 어마운트가 1인 경우에 빠져야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디스패치로 뭘 불러오면 되겠어요? remove 아이템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은 제가 새로 고침 안 해서 이러는데 이제 0이 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안 빠지는 이유는 카트 슬라이스의 30번째 1번 줄이 여기가 amount 마이너스는 1 얘가 이제 undefined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작업하기 전에 여기 전체 계산하는 거 작업을 하고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얘부터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calculate total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요. 얘는 당연히 스테이트를 받아오고요. 이 스테이트 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량을 한번 만들어 놓을 거예요. 수량을 한번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토탈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state. cart 아이템즈에 for each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보는 거예요. 순회해서 맵이랑 살짝 비슷한 다르지만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관찰한다는 느낌에서 비슷하게 접근한다고 보면 돼요. 이 어마운트에 이 각각의 아이템들의 금액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격들을 이렇게 각각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운트는 이제 이렇게 어마운트가 이거죠. 수량을 이렇게 각각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 금액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토탈이란 걸 만들어서 토탈도 아이템.amount에 아까 그 말한 그 수량의 아이템 안에 뭐가 있죠? 또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곱해 주시면은 당연히 토탈이 나올 거고 지금 이 어마운트랑 토탈은 여기서 나오는데 얘네들을 이제 리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state.total은 토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calculate total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돼야 하는데 왜 실행이 안 된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해야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이거를 실행을 시켜줘야 해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액션만 만들어뒀지 사실은 지금 여기 익스포트도 안 해줬죠. 실행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실행시키는 깔끔한 방법은 뭐냐? 이 최상단 app.js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함수들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스패치는 유즈 디스패치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매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상태가 달라지므로 얘가 이렇게 마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유즈 이펙트라는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calculate total을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totals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수량 들어왔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시킬 때마다 얘가 실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조건은 한번 당연히 빈배열이니까 이거 빈배열 아니었네. 빈배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번 마운트 될 때는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얘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종속성 배열에 지금 뭐가 없어요. 종속성 배열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거든요. 일단은 얘가 바뀔 때 하는 건 아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카트 아이템즈는 요 카트 컨테이너에서 관리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트 아이템즈만 한번 써먹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변환되는 건 중앙 저장소기 때문에 여기서 카트 아이템즈가 CI라고 할게요. 카트 아이템즈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앱에서 마운트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변화를 인식하고 이렇게 다시 리렌더링 변화한 부분만 가상돔과 진짜돔과 이렇게 비교해서 리렌더링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치도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존성 배열에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까가 네, 제대로 동작하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 cannot with properties of undefined 이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 어마운트를 못 찾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0이 되어 버리면은 여기서 remove 아이템을 해줍니다. 근데 remove 아이템을 해주고 여기서 끝나버려야 해요. 근데 remove 아이템을 해주고 이 밑에 함수를 decrease를 호출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수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번 아이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임은 밴쿠버 뭐고 뭐 당연히 여기도 뭐 카운트 뭐 수량이 있겠죠. 카운트 수량이 있는데 제가 얘가 0이 돼서 당연히 얘를 이렇게 뺀 상태예요. 뺀 상태고 얘는 이제 decrease id를 통해서 이제 얘를 이제 다시 호출을 시켜야 하는데 근데 얘가 지금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없는데 이 아이디를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찾고 싶은 내용은 이 밴쿠버라는 앤데 근데 얘가 지금 여기 디스패치 리무브 아이템을 통해 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에서 계속 감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undefined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실행이 되면은 이 다음 줄로 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통해서 막아줘야죠. 다음 진행을. 네. 조금 헤맨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일단은 에러 핸들링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보여준 이유가 뭐 제가 강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뭐 그냥 따라치는 형식으로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은 헤매면서 또 이유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뭐 GPT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GPT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좀 쓸모없는 방식으로 좀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본인 스스로 에러 나는 과정들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는 잘 되죠. 잘 되고 여기 금액도 잘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장바구니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원히 되게 아까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이 장바구니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달이 뜬 다음에 이렇게 제거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잠깐 끊고 다음 강의로 한번 찾아볼게요.